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싱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자료 구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맵이라는 그 자료 구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웹 서비스 운영자인데 이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로그를 유지합니다. 언제, 이제 시간, 날짜와 시간에 어떤 IP 주소에서 이 웹 내 서버에 접근을 했는지, 요청을 했는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쭉 뭐 텍스트 파일이든 뭐 데이터베이스든 이 데이터가 쭉 사용자가 새롭게 그 웹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이 로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자는 요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을 몇 번 했는지, 접속한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접속을 했으면 몇 번 접속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한 자료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로그에서 지난 1시간 전까지 간 다음에 쭉 검색을 하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부터 쭉 오면서 1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때까지 서치를 합니다. 시퀀셜하게 쭉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 1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로그의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게 n이면은 on에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답은 맵입니다. 맵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로그가 쌓일 때마다 이 자료 구조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에는 IP 주소가 있고요. 그 IP 주소와 관련해서 접속한 횟수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에는 지난 1시간 동안의 정보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 구조가 있으면 우리가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IP 주소가 주어졌을 때 이 IP 주소를 가지고 바로 특정한 IP 주소 항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아까 살펴봤던 세 가지 질문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IP 주소, 첫 번째 질문은 접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 경우에는 요 IP 주소로 가서 이 값이 0이 아니라 1보다 크면은 접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O 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질문은 특정한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번
접속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또 똑같은 질문 1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항에 가서 요 카운터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얘도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1과 2 말고 질문 3. 질문 3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자료 구조에서 자료 구조의 크기를 알면 돼요. 아니면 크기가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있지 않고 0인 것도 다 유지된다면은 얘를 쭉 검색을 해서 1보다 큰 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면은 1초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는 요 로그의 액세스 로그에 그 처리하지 않은 값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i에 대해서 반복이 된다면은 그 i에 있는 IP 주소를 갖고 와서 그 IP 주소에 있는 값을 덧셈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요 항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단계 1은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한 로그 중 시간 경과를 검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것들을 찾아서 또 카운터 값을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지금 처리해 이 로그에 이 자료 구조에 집어넣었던 위치예요. 그럼 이 전에는 쭉 더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프로세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계 1-1에서는 여기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한 시간이 경과된 애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추가된 애, 또 삭제된 애에 대해서 그만큼 프로세싱을 하면은 요 자료 구조를 이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벡터 같은 그런 취지를 써서 다이렉트 어드레싱에서 O1에 접근하게끔 배열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IP 주소가 지금 255, 255, 255, 255 그래서 32비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용량의 배열이 필요하냐면 2의 32승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용량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배열을 잡으면은 물론 질문 1, 2는 직접 접근을 바로 임의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O1에 할 수 있는데 질문 3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전체를 봐서 0이 아닌 것들을 갖고 와서 합산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쓰지 않고 기존에 배웠던 그 트리 구조 말고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선형 그 자료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 자체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새 접속이 있으면 Q에 넣으면 되겠고, Q 앞에서 피크를 해서 1시간 이상이 경과된 애들은 팝을 해가지고 버리면 돼요. 그러면 Q에 1시간 동안에 접속한 애들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그만 유지되어 있지 카운트 정보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Q를 반복자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Q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효과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처리할 때는 Q가 제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텍스트 파일에 쭉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을 할 때 이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Q를 이용해서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Q는 일반 P4 Q로 쓰지 말고 덱을 쓰는 거예요. 덱을 쓴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알고리즘은 뭘 이용하게 되냐면, 덱에서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빼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보고, 처리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요걸 갱신을 하게 되겠고, 또 그 처리할 때마다 앞에 있는 애들을 살펴봐서 1시간이 경과된 애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서 요 자료 구조를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얘에 들어갈 때는 얘를 갱신해주고, 갱신을 한 다음에는 매번 픽을 해서 버릴 것이 없는지 살펴봐도 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Q에 들어갈 때마다 갱신하고, 갱신한 다음에 픽해서 필요하면 버리고 아니면 안 버리고, 들어오면은 그때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요 질문을 할 때마다 픽을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버리고 요 데이터를 취해서, 갱신한 데이터를 취해가지고 요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 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구조 말고 요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맵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해싱을 이용하면, 아니면 이진 검색 트리,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게 되면은 요 질문 1, 2는 O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3은 O 1에 할 수 있어요. 왜 질문 3을 O 1에 할 수 있냐면은 맵의 크기가 바로 요 질문 3에 대한 답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가 바로 되는 거고요. 해싱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O1, 얘에 대해서도 O1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O1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중요한 건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면은 얘를 O1에 할 수 있지만, 질문 3은 용량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O1의 접근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용량을, 이미 접근하는 우리가 확보한 용량이 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메인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개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례한 만큼의 용량만
확보를 해주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용량을 효과적으로 잡아서 사용하지만 그 접근을 O 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해싱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자료 구조를 생각해 보면 검색을 빠르게 해주는 자료 구조는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와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료 구조는 검색을 O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ON이었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삽입과 삭제도 O 로그 N에 해줍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빠르게 검색하거나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집합자료 구조 살펴봤던 lookup 테이블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은 검색을 O1에 삽입과 삭제도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lookup 테이블을 사용하는 direct addressing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공간 복잡도가 필요한 공간이 도메인 크기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다시 살펴보면 직원이 최대 100명인 회사가 있고 각 직원의 식별 번호가 0부터 99입니다. 그러면은 용량인 100인 배열을 이용하면은 lookup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O1에 삽입, 삭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직원의 식별 번호가 100명밖에 없는데 5자리 정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용량이 만인 배열을 만이 아니라 10만이죠. 10만인 배열을 이용하면은 똑같은 O1에 삽입, 삭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간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회사 직원은 100명밖에 없는데 사용하는 공간은 10만입니다. 10만이나 공간을 확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예에서 배열의 용량을 100으로 잡고 식별번호 중 마지막 2자리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식별번호가 그 직원의 식별번호가 1734면은 테이블 33에 리스트 33에 확보된 배열의 33 34번째 위치에 저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직원들의 식별번호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의 식별번호가 21,534이면 이 직원도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똑같은 위치에 저장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싱은 바로 이렇게 임의 접근이 가능한 lookup 테이블을 사용을 하지만 공간 복잡도는 도메인 크기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고자 하는 요소보다는 커야 되지만 그것에 비례한 정도의 크기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찾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위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이면 요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데이터를 저장한 위치를 찾는 함수는 이 사람의 식별번호 모두 -1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해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시 함수를, 이런 해시 함수를 쓰게 되면 문제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적게 일어나거나 또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룩업 테이블과 똑같은 효과인 삽입, 삭제, 검색을 O1에 할 수 있지만, O1에 할 수 있는데 공간 복잡도는 도메인 크기만큼 확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장할 요소에 비례하게끔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해싱에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의 크기, 공간의 복잡도는 저장하고자 하는 요소가 n일 때 1.3배 크기의 용량만 확보하게 되면은 충돌이 전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O1에 데이터를 삽입, 삭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해싱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싱이라는 것은 해시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해시 테이블은 이미 접근 가능한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때 먼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색인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싱을 이용한 해시 테이블에서 접근 비용을 설명할 때에는 이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검색 비용, 연산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기존 저장된 요소의 개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몇 개의 데이터를 저장했는지는 해시 함수를 계산할 때 영향을 주지 않고, 이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저장할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보다는 키의 크기에 좌우가 됩니다. 앞서 예에서는 그 직원 번호가 되겠죠. 직원 번호의 식별 번호 크기에 좌우가 됩니다. 정수니까 정수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고정 비용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O1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키가 애플이에요.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의 해시 함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문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 문자열이면 그만큼 비용은 많이 좌우화되게 되겠고, 키가 좀 더 복잡해지면은 그만큼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싱에서 핵심적인 건 충돌이 적게 일어나야 돼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고, 우리가 기대하는 O1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ON은 아니더라도 비용이 제법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좋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좋은 해시 함수는 충돌이 최소화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입력 범위보다 확보한 공간이 작으면은 완벽한 해시 함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완벽한 해시 함수라는 것은 충돌이 0인 해시 함수예요. 충돌이 0인 해시 함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기 전에는 완벽한 해시 함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만들 때 좋은 해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고안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훌륭한 해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사용을 하면 돼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해시 테이블을 우리가 직접 만들 이유는 없어요. 각 언어의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해시맵, 해시셋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제 필요한 해시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맵이나 자료 그 집합에 집어넣을 때 새로운 데이터, 뭐 정수다, 문자열이다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직원이다. 그러면 그 직원을 저장할 때 키를 뭐로 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쓸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나와 있는 이런 훌륭한 해시 함수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데이터에 맞는 해시 함수를 만들어야 되기는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타임이라는 자료 구조를 키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타임은 hour, minute, 시, 분, 초 세 가지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뭐 12시 5분 10초일 수 있고요. 10시 5분 12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시 함수를 만들 때 얘들을 다 더한 거를 키로 쓰면은 얘와 얘는 키가 같아지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에 해시 함수 그 맵이나 자료 구조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얘에 맞는 그 해시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배열 값을 키로 쓴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어레이의 예를 들어 문자열이다, 애플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5개를 이용해서 계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하나씩 문자열에 대한 해시 함수를 계산하듯이 계산해 주면은 됩니다. 12를 이용하고 5를 이용하고 10을 이용하는데 얘네들을 이용하듯이 APP를 이용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문자열을 계산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값을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값들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해시 코드라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해 줘야 되겠고 이걸 정의할 때 이런 지금 배운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했으면은 이 해시 코드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용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1.3M 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1.3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장할 n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내가 몇 개를 저장할지 사전에 몰라요. 사전에 모르게 되면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만큼 클지 모르니까 너무 크게 잡으면
공간이 낭비가 될 거고, 너무 작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비효율적으로 그 해시 맵이나 그 집합 자료 구조가 동작을 효과적으로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맵과 집합은 내부적으로 이 해시 테이블을 동적 배열로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삽입하지 않고 용량을 늘립니다. 2배 늘려가지고 데이터를 또 다시 저장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까 그러니까 살펴봤던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 동적 배열하고 해싱을 사용하는 해시 테이블 구현할 때 동적 배열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더 나빠요. 이렇게 용량을 확장할 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차라리 해싱을 쓰지 말고 오히려 그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는 맵, 집합, 자료 구조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을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키는 달라야 돼요. 그렇지만 그 키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원래는 키가 다른데 그 해시 함수의 결과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그럴 경우 없겠지만 멜론에 대한 해시 값을 구했는데 얘도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집합이나 그 해시 테이블에는 서로 동일한 키를, 중복된 키를 여러 개 집어넣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유니크한 키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유니크한 키들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싱 기술의 핵심은 해시 테이블을 만들고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해시 함수는 가능한 모든 값의 집합, 키의 도메인에서 m, 해시 테이블의 크기예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로 매핑해주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m은 해시 함수의 차수, 카디널리티 또는 오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시 함수가 주는 출력의 범위가 있고 도메인의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메인은 이렇게 크고 그 해시 함수의 그 오더는 작아요. 그러면 이런 값들을 이 공간에 매핑하다 보니까 충돌은 불가피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시 함수가 갖춰야 될 요구사항은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얘를 빠르게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해싱 기술을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S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 해시 함수가 i가 될 확률은 n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m이 4개예요. 그러면은 어떤 값을 해시했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어떤 많은 애들이 특정한 애로만 몰리는 그런 함수는 해시 함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애들이 똑같은 값으로 서로 다른 그 값이 키가 똑같은 해시 값을 가질 확률은 n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싱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자료구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맵이라는 그 자료구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웹 서비스 운영자인데 이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로그를 유지합니다. 언제, 이제 시간, 날짜와 시간에 어떤 IP 주소에서 이 웹 내 서버에 접근을 했는지, 요청을 했는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쭉 뭐 텍스트 파일이든 뭐 데이터베이스든 이 데이터가 쭉 사용자가 새롭게 그 웹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이 로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자는 요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특정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을 몇 번 했는지, 접속한 적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접속을 했으면 몇 번 접속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몇 개의 IP에서 지난 1시간 동안 접속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한 자료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로그에서 지난 1시간 전까지 간 다음에 쭉 검색을 하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부터 쭉 오면서 1시간이 초과되지 않을 때까지 서치를 합니다. 시퀀셜하게 쭉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 1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로그의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게 n이면은 on에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답은 맵입니다. 맵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로그가 쌓일 때마다 이 자료 구조를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에는 IP 주소가 있고요. 그 IP 주소와 관련해서 접속한 횟수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에는 지난 1시간 동안의 정보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 구조가 있으면 우리가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IP 주소가 주어졌을 때 이 IP 주소를 가지고 바로 특정한 IP 주소 항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아까 살펴봤던 세 가지 질문을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IP 주소, 첫 번째 질문은 접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 경우에는 요 IP 주소로 가서 이 값이 0이 아니라 1보다 크면은 접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O 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질문은 특정한 IP 주소에서 지난 1시간 동안에 몇 번 접속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또 똑같은 질문 1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항에 가서 요 카운터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얘도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1과 2 말고 질문 3. 질문 3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자료 구조에서 자료 구조의 크기를 알면 돼요. 아니면 크기가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있지 않고 0인 것도 다 유지된다면은 얘를 쭉 검색을 해서 1보다 큰 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냐면은 1초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는 요 로그에 액세스 로그에 그 처리하지 않은 값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i에 대해서 반복이 된다면은 그 i에 있는 IP 주소를 갖고 와서 그 IP 주소에 있는 값을 덧셈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요 항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단계 1은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한 로그 중 시간 경과를 검사하지 않은 로그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것들을 찾아서 또 카운터 값을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 로그에 이 자료 구조에 집어넣었던 위치예요. 그럼 이 전에는 쭉 더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프로세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계 1-1에서는 여기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1시간이 경과된 애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추가된 애, 또 삭제된 애에 대해서 그만큼 프로세싱을 하면은 요 자료 구조를 이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벡터 같은 그런 취지를 써서 다이렉트 어드레싱에서 O 안에 접근하게끔 배열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IP 주소가 지금 255, 255, 255, 255
그래서 32비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용량의 배열이 필요하냐면 2의 32승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용량의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배열을 잡으면은 물론 질문 1, 2는 직접 접근을 바로 임의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5 안에 할 수 있는데 질문 3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전체를 봐서 0이 아닌 것들을 갖고 와서 합산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쓰지 않고 기존에 배웠던 그 트리 구조 말고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선형 그 자료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Q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 자체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새 접속이 있으면 Q를 Q에 넣으면 되겠고 Q 앞에서 피크를 해서 1시간 이상이 경과된 애들은 팝을 해가지고 버리면 돼요. 그러면 Q에 1시간 동안에 접속한 애들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그만 유지되어 있지 카운트 정보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Q를 반복자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Q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효과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 요 과정을 처리할 때는 Q가 제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텍스트 파일에 쭉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을 할 때 이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Q를 이용해서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Q는 일반 P4Q로 쓰지 말고 덱을 쓰는 거예요. 덱을 쓴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알고리즘은 뭘 이용하게 되냐면 덱에서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빼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보고 처리 안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요걸 갱신을 하게 되겠고 또 그 처리할 때마다 앞에 있는 애들을 살펴봐서 1시간이 경과된 애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서 요 자료 구조를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얘에 들어갈 때는 얘를 갱신해주고 갱신을 한 다음에는 매번 픽을 해서 버릴 것이 없는지 살펴봐도 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Q에 들어갈 때마다 갱신하고 갱신한 다음에 피크해서 필요하면 버리고 아니면 안 버리고 들어오면은 그때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요 질문을 할 때마다 픽을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버리고 요 데이터를 취해서 갱신한 데이터를 취해 가지고 요 값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 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구조 말고 요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맵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해싱을 이용하면 아니면 이진 검색 트리,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게 되면은 요 질문 1, 2는
O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3은 O1에 할 수 있어요. 왜 질문 3을 O1에 할 수 있냐면은 이 그 맵의 크기가 바로 요 질문 3에 대한 답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개수가 바로 되는 거고요. 해싱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O1, 얘에 대해서도 O1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O1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중요한 건데, direct addressing을 하면은 얘를 O1에 할 수 있지만, 질문 3은 용량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O1에 접근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용량을 이미 접근하는 우리가 확보한 용량이 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메인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개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례한 만큼의 용량만 확보를 해주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용량을 효과적으로 잡아서 사용하지만 그 접근을 O1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해싱이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